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시장이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면은 변동이 꽤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코스피는 오전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도 잠깐이나마 빨간불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또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수혜주 운하 사고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갑작스러운 사고들도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의 들썩이는 흐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정재훈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하TI. 대하TI.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200원은 50%입니다. 6,200원에 50% 비중 알겠습니다. 6,200원에. 네, 6,200원에 50% 비중입니다. 예. 지금 손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셨어요. 힘드실 텐데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하TI를 올 초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훨씬 전에? 예. 혹시 대하TI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 올 남북경협 초에. 이거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죠? 예. 음, 7,000원까지 간다 해서 내가 샀더만. 주식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예, 좀 몇 달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테마나 이렇게 이슈 따라가는 종목을 주로 해 오신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종목 투자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대하TI 같은 종목은 이거는 이제 캐탈리시스트라 그러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쭉 올랐다가 이슈가 떠나면 제자리로 뚝 떨어지는 종목을 이제 이게 테마성 종목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젊은 사람이 아주 발빠르게 할 때 할 수 있는 투자법이고 좀 자주 볼 수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하시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렵게 출발을 하셨고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잘 아는 종목을 하세요. 지금 잘 아는 종목만 해도 수익이 잘 납니다. 대하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남북경협이나 이런 이슈로 움직였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죠? 철도, 예. 철도 제어 시스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3,600억이면 작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할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3,600억짜리예요? 그러면 그럼 돈 한 300억은 벌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얼마 버나 봤더니 100억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격도 바가지를 쓰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은 볼 거 없고 이제 그러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이제 남북 경협이나 또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 SOC 사업이나 이런 거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럼 거래량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확인이 안 돼요. 이 종목은 무조건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예, 예. 다만 예. 모양은 이제 양봉을 만들어서 조금씩 바닥은 확인했는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6,200원 있으니까 위치가 이번에 혹시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서 좀 이슈를 받거나 뭐 이거 기대하면서 정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좋아서 6,000원 임박하면은 매도하시고 예, 예. 편안한 종목 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그런 예, 종목 알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근데 6,200원까지 가겠습니까? 6,200원 고집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에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막 붙어야 돼요. 예.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곧 선거가 있으니 그 기대로 혹시 올라가면은 아유 좋은 수업했다 하고 얼른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얼마 정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6,000원 보세요. 그럴까, 예. 예, 6,000원 보시고 그렇게 그까지는 대응하시기 가겠습니까? 바랍니다. 그까지는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뭐 한 번 이슈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종목을 이런 예, 종목 예, 하지 예. 마시고 편안한 종목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종목 좀 선정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KTNG고요. 네,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8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거든요. KTNG 81,000원에 비중 20%.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TNG를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최근에 계속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KTNG를 좀 길게 보신 거였겠네요? 네, 연말 배당까지 보고 있는데 그 네. 시기가 닥쳐서 살려고 하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다지고 있는 것 같아서 5%씩 지금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4번이요? 네네. 이게 처음 매수한 데가 언제예요? 처음 매수했을 때는 82,500원부터 매수했어요. 아니요, 언제 시기에 매수하셨냐고, 며칠 전에.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벌써 4번을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만하시고요, 이제. 네. 분할 매수를 하시는 이게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뭔가 계획이 있으셔갖고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신 거세요? 5%씩 그럼 4번 하셨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 7만 원대 후반부터 8만 원, 2, 3천 원까지 주식이 좀 왔다 갔다 해서 네. 예, 한 번에 다 사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이제 좀 나눠서 산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빠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KTNG가 작년에 실적이 꽤나 괜찮았었어요. 최고 실적을 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릴에 대한 판매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혹시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안 피웁니다. 왜요? 네. 왜요? 근데 왜 KTNG를 사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잘 주고 있어서. KTNG는 좀 내수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서 네네. 지극히 안정적인 거는 좋아요. 네. 지극히 안정적인 거는 좋은데 이게 확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지루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KTNG는 당분간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뭐 한 77,000원에서 89,000원 뭐 요 언저리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극히 안정적인 거는 좋은데 네. 이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지루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배당이 작년에 5%가 좀 넘었어요, 보니까.
네네. 올해도 괜찮을 걸로 전망은 하고 있어요. 올해 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마 배당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 배당 한 6%는 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20%라면 저는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81,000원 매수 단가라면 네네. 6%대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매수를 하는 건 좀 부담이 있을까요? 더 매수를 한다. 네. 더 매수하셔가지고 한 10년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요, 10년은 아니고요. 일단 배당까지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1년이라는 이제 보통 이제 1년이니까 네. KTNG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20% 비중이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요거보다는 네. 차라리 다른 쪽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네. 쪽으로 좀 분산을 해서 채워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네. IT 쪽이라든가 네. 혹은 정부 정책 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린 뉴딜이나 이런 쪽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럼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건설 쪽이라든가 건설 쪽은 네. 사실 다음 대선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봐야 될 섹터예요. 네. 네. 그런 쪽에 있어서 포트를 좀 구성해 나가는 그렇게 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 정도 있으니까 네. 뭐 IT에 좀 하나, 네. 건설 쪽에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분산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신용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네, 선은 이 종목에 대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또 포트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선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SK 케미칼. SK케미칼이요.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9만 원에 30%. 29만 원에 30% 비중이요. 예. 그래도 이 종목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매수 단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다행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손실 중이라 마음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혹시 예. SK케미칼을 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간 거는 많이 빠진 것 같길래 들어갔죠. 주식은 이제 많이 빠지는 기준이 예. 좀 애매합니다. 왜 그래서 애매하냐면 말이죠. 이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SK케미칼을 갖고 있었을 때 이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뭐 신약이나 이런 파이프라인이 이제 제약은 중요하거든요. 예. 작년에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많이 빠졌다고 하시지만 바닥에서 보면은 이게 4만 원부터 올라갔으니까 10배 올라갔다가 이제 반이 아직 안 빠진 상태거든요. 예. 쉽게 얘기해서 올라갈 때의 기대감은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함으로써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으니 SK케미칼을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제약바이오는 기업가치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SK케미칼은 두 개였어요. 그린케미칼하고 이제 라이프사이언스. 근데 이제 그린케미칼 그 이쪽 사업부도 좀 떼주고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을 하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익단을 보면은 우리가 물건값을 보려면 이제 이 회사의 상품이 어떤지를 보려면 이제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연결로 보면은 올해 4,600억 나오는데 이거 사이언스 거니까 이걸 떼보려면 별도로 봐야 돼요. 별도로 보면 별로 없어요. 사이언스 수익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데 예. 이 평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다만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뭔 좋은 일이 있으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려울 때 이제 차트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키려면 요 직전 저점인 30만 원을 깨면은 위험한 거예요.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재차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주가 추세가 바로 못 돌리고 조금 더 흘러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지금 30% 비중이신데 비중도 좀 많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절 이런 거 잘 못 하시는데 이 제약바이오는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이제 걸리면 또 위로도 많이 가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30% SK케미칼이 그렇게 엉터리 기업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다만 지금 이슈가 한 번 끝나고 이제 다음 이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니까 30% 이상을 놓는 건 제가 볼 때는 추천할 수 없고요. 혹시 30만 원을 다시 올라서면은 29만 원 선 올라왔을 때 반은 좀 덜어내시는 게 장기적으로 동행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이 여기서 발이 전고점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큰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가장 훌륭한 자회사를 상장시켰기 때문에 SK케미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나 자회사가 당장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바이오사이언스가 정말 잘 되면 이제 같이 잘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30%는 좀 많아 보이고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참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시청자님 어쨌든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알려드린 전략 잘 챙겨가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페노션이요. 페노션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어제 샀는데 6,760원이요. 어떻게 잘 샀는가 아니면은 떨어지니까 손절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비중이 몇 %일까요? 10%예요. 비중 10%고요. 예. 이 종목 워낙 좋다고들 많이 하는데 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재훈 그래서요. 의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페노션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뭐 하도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떨어져서 그냥 지금 손절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려고요. 어머니 주식 얼마 안 되셨어요? 하신지? 예. 페노션하고 같이 얘기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죠? 한 두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HMM 있죠? 올라간 것 HMM. 같아갖고. 예? HMM이 있어요. 예. 그거 막 근데 달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무서워서. HMM은 계속 올라가죠? 예. 아유, 근데 왜 페노션은 안 올라갈까요? 그러게요. 어? HMM을 사셨어야지 페노션을 사신 그건 게 너무 많이 고점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그 우려감이 있겠죠? 예. 근데 페노션은 올라갔다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단기로 보셨을 거고 분명히. 뭐 좀 더 보고 봐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런데- 들어가셨을 때 어머님이 예.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가 들어가셔 얼마에 팔고 나오실 생각이셨어요? 한 7, 8천 원 정도. 7, 8천 원? 6,760원에 들어가서 그럼 10% 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간 거를 사신 거예요? 아니 한 8천 원은 가지 않겠나 싶었었죠. 8천 원은 가지 않겠나? 네. BDI 지수가 움직이면서 이 페노션 화물 쪽 화물선 같은 경우에 이익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적에 있어서 급증이 나오는 거는 HMM이 좀 급증이 나오고 있어요. HMM이 대장이에요.
예. 페노션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걸로 봐야 돼요. 우선 보게 예. 되면 페노션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요. 그죠? 예, 뭐 배가 작아서 국물도 많이 싫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이 친구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림이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림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하림의 이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근데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것보다도 HMM이 훨씬 더 큰데 이 HMM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실적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HMM이나 페노션이나 이 리포트 증권사 쪽에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물동량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거다, BDI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매수를 하신 단가가 6,700원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손실은 나고 있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안 좋다 그러면 손절해버리려고요. 어우, 피 같은 돈을. 아이고, 피 같은 돈이어도 더 많이 빠져버리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빠지면 더 사시면 되죠. 회사만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더 사는 거는 괜찮은데요. 10%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라서요. 페노션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시 7,000원대 요 고점이 7,390원이잖아요. 예. 요거는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원래 이게 주가가 빠지면 좀 불안해요. 그죠? 다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예. 이건 뭐 빠지기나 하고.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저께 산 거예요. 어저께. 예. 어제 샀는데 빠진다고 불안하니까 손절을 해야지. 아니, 그럼 주식할 그러니까요. 이유가 제가 없어요. 자세하게 어머니. 모르니까 빠진다 하면 잘못 샀다 하면 손절해 보려고요. 주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오늘 어저께 샀는데 빠지면 손절하실 거예요, 어머니? 현대차는 현대차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예. 에이, 페노션의 실적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시고요. 예. 이게 만약에 뭐 6,000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10% 더 사세요. 예. 손실 볼 종목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습니까?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7,000원까지, 8,000원까지 봐도 되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성원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가지고 가시면서 혹시라도 가격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예, OCIU. 네, OCI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에 65,000원 50%인데, 네, 이게 65,000원에 오늘 50%요. 예, 팔까 말까라도 안 팔고 있거든요. 예. 매수가가 너무 낮아서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지금 네. 거의 그러면 수익이 진짜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작년 4월 달에 사시오. 그러셨군요. 매도를 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박원재 의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냥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먼저 상담 한번 받지 않으셨어요? 선물이었지요. 했는데 오늘 그죠? 떨어지려고 그때 그냥 12만 원대 가슴이 제가 굵었어요. 일부 좀 덜어도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예. 예. 여기까지 항상 오셨으니까 조언을 이제 덜지 잘해주셔서. 마시고 예. 그냥 갖고 가세요. 예. 요 60일선 지금 다 왔고 예. 뭐 그때 15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15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폴리실리콘이 예. 그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이제 중국 서북의 이제 그쪽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많이 생산하는데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예. 중국 거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OCI가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국내는 공장 철수하고 예. 말레이시아 공장 이제 남겨놓고 이제 뭐 기회나 봐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예. 6.5불 하던 게 지금 14불 가거든요. 폴리실리콘이. 예.
그러면 이익이 계속 좋아져요. 예, 예. 이거 미중 간에 그거 해결 안 되면 예. 올 해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좋아지니까 예, 예. 그러면 뭐 분기별로 계속 수익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오래 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이 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저 중국 거 다시 쏟아져 나오면 다시 실리콘 가격은 또 떨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13만 원 가면 반은 무조건 줄이세요. 얼마까지는 가겠지요? 뭐 지켜보세요. 좀 이따 실적 나오면 잘 나올 거예요. 한 5월 예. 중순이면 실적 나오거든요. 1, 4분기. 예.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 보고 이제 또 삐쭉삐쭉 올라가서 정고점까지는 갈 텐데 예. 그때 30% 팔으시고 20%만 갖고 가세요. 20%는 얼마까지 갖고 가요? 그건 한 15만 원 이상 보세요. 15만 원요? 예. 그렇게 15만 한번 원까지? 대응을 하시면은 예. 이번에 아주 충분히 수익 누리실 것 같습니다. 예, 20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요? 너무 그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계속 한 내년 말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전화를 줘보세요. 예, 예. 그냥 네.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네. 한국 서울 경제TV가 최고예요. 일단 잘 사셨고요. 이번에 수익 예, 예. 확실히 챙기세요.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좀 전화해 주시면 전화하면 또 해줘요. 예, 그래요. 다음에 예, 또 예.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예,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마음껏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을 때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정원당 바이오예요. 종근당 바이오 매수가 비중도 예. 알려주세요. 비중은 30%고요. 네. 59,800원에. 59,800원에 비중 30%. 예. 한 일주일 전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정재훈 의원님이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정말- 매수하셨나요? 22일 날 했습니다. 3월 22일 날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좀 올라가길래 그냥 네. 좀 바이오라 해갖고 좀 그 이슈가 또 뭐 될까 싶어서 샀더니 좀 갑자기 떨어지네요. 아, 바이오라고 해서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빠졌다? 예. 이게 뭐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단기로 보셨죠? 그렇죠. 주식 경력은 좀 되세요, 아버님? 예? 주식 경력은 좀 오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단타 치다가 깡통 차요, 아버님? 예. 빈말이 아니에요. 예. 이게 참 야속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단타 쳐서 흥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럼 이거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원당 바이오가. CMO 쪽에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렇기 좀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매수가가 거의 6만 원 언저리고 비중이 30%시란 말이에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가지고 가 보세요, 아버님. 그럼 한 7만 원대 어느- 위로는 올라갈 거니까 단기 짧게 봐도 예. 좀 러프하게 봐도 7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요. 예. 그때 좀 챙기면서 보세요. 예. 아시겠죠? 뭐 더 빠질 여력은 없습니까? 네?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없는가? 아우, 더 빠질 수 있죠, 아버님. 주식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저점 깨져갖고 더 내려오겠네요. 5만 원 정도 때까지도. 그러면 더 매수하면 안 될까요? 더 매수 5만 원까지 빠져갖고 더 매수했는데 아이고 이게 5만 원 깨고 더 내려가네. 그럼 더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 아버님 단기로 보셨다고 했죠? 아니 좀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아이 아버님 처음에 들어가실 때 예, 단기로 예, 보셨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럼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도 하셨어야 되는데 아버님은 전혀 그 생각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아버님이 이거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걸 빠지고 내려가잖아요. 빠지잖아요. 예. 그럼 아버님 손절 대응을 못 하세요. 아. 아버님 성격상 못 해요, 이거. 예. 왜? 손실주기니까. 예.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으셨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많이 빠지면 아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시장이 겁나면 그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가 저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제약바이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버님. 30%면 됐어요. 됐고 더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챙기고 나오세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소금 투자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업종이네요. 녹십자 MS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녹십자 MS는 진단업체지요. 제약바이오도 어려운데 진단업체는 한마디로 이제 철이 지났습니다. 주식은 때가 있어요.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물 들어올 때가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는데 백신과 더불어서 이제 진단 키트는 더 수요가 늘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 두 번째 공급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가 그랬죠. 작년에 마스크가 부족하다 할 때는 너도 나도 마스크 했지만 지금은 공급 과잉으로 시름시름이죠. 아주 탑 업체 아니면 접근이 안 되듯이 진단업체도 이제는 완전히 그 탑 업체 중심으로 선순환을 하겠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업체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됩니다. 두 가지를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 대비 주가를 비교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고요. 두 번째는 이 업이 앞으로 살아가는 업인지 죽어가는 업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키트는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주가로 봤을 때 작년에 엄청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2,700원에서 2만 원까지.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요. 이제는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죽여나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기업 실적을 꼭 봐야 됩니다. 꼭 실적을 보세요. 실적.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도 빠졌는데 2,100억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제약바이오라도 이게 신약이 아니니까 뭘 좀 버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좋았대는데 수익이 42억입니다. 이 가격은 지금의 시총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난 업력을 봐도 매출이 항상 8,900억대에서 머물렀고 적자 기간이 반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내 취득가하고 관계없이 나의 주식 투자는 항상 나의 자본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수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나의 취득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진단키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때가 있다, 좀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42%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3,009.07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3,000선 이탈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회복을 해줬었고요. 계속 3,000선은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 중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고점이 3,024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좀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3,00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으로 가보시죠.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 들어와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도 나타납니다. 개인이 1,90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이 1,028억 원, 외국인이 81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0.37% 삼성전자는 빨간불 켜고 SK하이닉스는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1.68% 오늘 조정 나오고요. 3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69% 상승해주고요. LG화학의 반등 0.38% 오늘 나타납니다. 7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2% 상승하고요. 현대차가 오늘도 1%대 조정이 나옵니다. 2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보합권 카카오가 1.42% 조정 나오면서 48만 5천 원에 거래됩니다. 셀트리온이 오늘도 이틀째 상승세 나타납니다. 2.50% 상승하면서 3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했었고요. 오늘은 좀 부진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 탄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0.15% 상승을 해주고요. 955.2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좀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오후장 장 마감으로 갈수록 점점 더 고점 높여갑니다. 955포인트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줍니다. 기관이 401억 원 담아주고요. 개인은 569억 원 매수합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868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괜찮습니다. 1.44% 상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0.87% 상승하는 셀트리온 제약 보실 수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4%대 급락이 나옵니다. 29만 7,500원에 거래되고요. 카카오게임즈 0.19%, 시젠이 1.70% 조정받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반등 1.47% 상승하면서 15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머티리얼즈, 알테오젠도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4.61% 조정 나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쯤에는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가 가주나 싶었는데 또 마감대가 되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박원재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지금 11주째 진행되고 있어서 시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두 가지죠. 금리와 수급. 금리는 이제 얼추 시장에 적응해 가는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4조 추가 부양안이 통과되면은 추가로 채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도 이미 적응을 해놨겠죠. 지난번 충격받을 때 이미 리밸런싱은 해놨다고 보기 때문에 1차 충격보다는 대응이 될 걸로 보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 쪽이 워낙 강합니다. 원래 이머징으로 올라려면 미국이 약할 때 오는데 미국이 이렇게 강하면은 이머징 쪽으로 자금 오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수급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럼 국내 수급인데 국내 수급은 조금 희망이 보이죠. 국민연금이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4월은 3월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수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거고 실적 시즌에 돌입할 겁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평범한 실적 가지고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을 시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진검승부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다 같이 갔지만 올해는 굉장히 차별화된 시장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데라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힘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설지는 준비를 얼마나 했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검승부 시장에 들어갔다. 나는 얼마가 준비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4월장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검승부를 펼칠 때다라고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훈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여전히 박스죠.
여전히 박스권역인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현금화를 좀 만드는 뭐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박스권역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저점은 지지를 해주고 고점은 돌파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좀 괜찮았는데 거래소 시장이 조금 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래소 시장이 밀리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좀 많이 빠졌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수주들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닝 시즌 좀 들어가니까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EPS 증가치가 1분기 때 피크를 치고서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실적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 장세니까 역시나 실적 상향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업종 대표주들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40% 오른 3008.33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0.12%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죠. 954.99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보합권이었는데요. 30전 내려가서요. 1133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수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캐몬이요. 캐몬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4,460원에 20%요. 4,460원에 20% 맞을까요? 네,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번 고점 때 들어가셨나요? 아주 그 매수 들어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고점 때 들어갔어요. 고점 때요. 지난번 예? 음봉 나왔을 때요. 예. 4,460원이시니까 좀 밀렸는데 혹시 왜 캐몬을 매수하게 되셨는지요? 아니, 누구 말을 듣고 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네. 어려운 종목이에요. 예. 캐몬은 이제 그 CRO라고 이제 임상을 하거나 이거 대행해 주는 기업인데 예. 이게 10년 전부터 뭐 화평법 통과되고 이러면 이쪽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아주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예, 돈을 예. 벌어야 이제 좋은 기업인데 이 과거의 예를 보면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런데 예. 돈을 뭐 10억, 20억 이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의 꿈이 좋아도 내가 이제 뭐 그 조금만 기다리면 뭐 한 번에 왕창 번다. 뭐 이렇게 기대하기는 이게 신약도 아니고 또 CRO 하는 기업이 국내에 한 3개 있거든요. 예. 이게 예. 메이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는 걸 우리는 캐탈렉시스, 촉매제, 테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시총이 2,200억이에요. 예. 2,200억이면 보통 시장 가서 물건 고를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2,200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 벌어요? 그러면 20억 벌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 그건 참 손해난 느낌이죠. 비싸 보이잖아요. 예, 예. 네, 비싸요. 비싼 건데 문제는 이제 주가라는 게 실적 말고도 기대감이라는 걸로 수급으로 막 올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지난번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1,000원에서 6,000원까지. 그럼 이 기업이 무슨 돈을 그 사이에 많이 벌었느냐? 아닙니다. 아. 어떤 수급에 의해서 누가 사니까 올린 거예요. 그럼 예. 이런 경우 차트를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매수 수량과 떨어질 때 수량을 보면 떨어질 때 수량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력들이 아직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예. 4,000원 수준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은 예. 올려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올렸을 때 세력이 나간 흔적은 없어요. 아, 예. 그거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 상담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포인트 엔지니어링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360원에 비중 5%인데요.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상승세 괜찮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3,3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잘 사신 것 같아요. 뭐 5% 비중이고 3,300원대면 나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못 올랐어요. 주가가 못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보다는 대형 쪽에 강점이 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부터 아마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삼성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이고요. 그다음에 LG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LG 쪽도 증설을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고 아마 추가 신규 설비 투자도 좀 진행할 거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원래 상반기에 좀 예정돼 있던 부분들이 하반기로 아마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디스플레이 쪽 장비 업체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작년보다는 올해의 수주에 대한 물량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조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주는 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납기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 제작을 하고 했던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된 반영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실적도 괜찮겠지만 내년도에 좀 더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작년도에 4,400원대까지 기록을 했었었는데 이 자리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잘 하셨다고 일단 보유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 5,48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4거래, 5거래일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가 그래도 많이 낮진 않지만 그래도 잘 매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박원재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두각된 거는 없는데 결국 삼성의 폴더블 폰이 핵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품사들은 실적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확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도 안 하고 폴더블 폰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파인테크닉스가 얼마나 수주 물량을 받아서 이익 개선을 할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섹터인 건 맞는데 하반기에 이제 삼성 폴더블 폰은 당연히 많이 팔리니까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텐데 차트적으로 보면 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한껏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익단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추정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정을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하반기에 얼마나 폴더블 폰에 파인테크닉스가 수주를 받아서 납품 실적이 나오느냐인데 지나온 과거를 보면 볼 게 없어요. 아무 납품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보통 레퍼런스 있는 기업도 추정이 어려운데 레퍼런스 없는 기업 추정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고 한번 이 추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래요 이러면 이런 기업은 훅 꺾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고점을 벗겼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딱 기준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잘 들어갔으니까 내 기준 가격 5,500원 놓고 한번 7,000원까지 본다. 이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 기준 가격이 밀리면은 손절매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정재훈 의원님, 박원재 의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